반갑습니다.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우리가 경제사 들어갔죠. 지난주 경제사 배웠던 거 간단하게 핵심 요약하고 사회사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사는 크게 경제 제도와 그리고 이제 경제 생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먼저 경제 제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경제 제도에는 주인공이 이제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이제 백성들이 국가에게 내는 3대 세금, 조세, 공납, 여기라는 있죠. 세금이 있고, 또 하나는 요 수조권이라는 그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근대 초기에는 지방 간이 100% 파견이 안 됐다고 했어요. 조선 전기까지. 그래서 이제 요 조세 공납력을 백성들에게 국가가 직접 거두는 대신 관리들에게 너네가 나를 위해 일을 해주는 대가로 너네에게 일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줄게 하면서 딜을 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수조권이에요. 그래서 정근대 초기의 주인공은 요 수조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수조권의 이제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신라부터 해서 조선 전기까지, 조선 전기의 수조권이 소멸될 때까지. 원래 삼국시대 때까지는 노급이라는 강력한 수조권이 있었다가 이걸 갖다 이제 중대 왕권을 강화하는 신문왕 때가 가지고 있죠. 관료존으로 대신되는 모습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왕 때 가면 정전제라는 제도도 이제 부가적으로 실시돼서 왕권을 갖다 더욱 강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대로 가면은 경도왕이라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멍청한 경도왕이 관료제를 폐지하고 노급을 부활시키면서 다시 이제 왕권 강화되는 흐름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로 넘어가게 되면은 고려의 수조권과 관련된 제도는 있죠. 전시가라는 제도가 있다고 했어요.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다고 해서 전시가라는 제도. 그 전시가가 이제 총 3개가 있어요. 시정, 개정, 경정전시가. 그리고 얘들이랑 성격이 좀 비슷한 역분전이라는 애가 있다고 있어요. 그래 이제 고려의 수조권 제도는 역시 개경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 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연결해서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개경목문 역시 개경에서 암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개경에 사는 친구가 촌놈 친구 보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개경에는 아주 멋진 목문이 있다 했더니 이제 촌놈 친구가 그 목문을 보고 우와 역시 개경에서 얘들은 이제 왕의 이름이요. 고려를 개창한 태조, 경종, 목종, 문종 그리고 역분전, 시정, 개정, 경정전시가에서 4대 전시가를 갖다 연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시가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목종 때 개정전시가라고 했어요. 이게 가장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기본이 되는 전시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정이라든지 시정이라든지 경정전시가는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면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정 같은 경우는 인품을 고려하는 특이한 면을 보여주고요. 경정 같은 경우는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는 특이한 면을 갖다 가지고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종 때 개정전시가 개목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정전시가와 목종을 연결해 주시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다른 전시가들을 갖다 구별할 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으로 가면 고려 말에 있죠. 곤문세족이 주도하던 시기 되면 이 시정 전시가라는 제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전시가를 대신하기 위한 제도가 있죠. 조선 건국 1년 전 공양왕 때 있죠. 과전법이라는 제도가 등장하게 돼요. 이게 이제 조선 전기에 조선의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에요. 이게 이제 전시가를 갖다 대신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전법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 전기에 이제 변해가면서 수조권이 이제 소멸돼가는 과정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조선 전기 가면 이제 지방간이 100% 파견된다고 했죠. 이제 엽기적인 수조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100% 파견된 지방간들로 붙어 있죠. 백성들에게 직접 소금을 거두면 되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선 전기 수조권이 이제 소멸되는 거예요. 조선 전기 이제 수조권과 관련된 근본 규정이 이제 과전법이 있었고 이 과전법이 세조에 의해서 직전법으로 바뀌게 돼요. 세조가 이제 계유정난을 통해서 집권하고 나서 이제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되고 나면은 전직 관리들이 세조 싫다면서 절반은 죽어서 떠나고 절반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조가 주는 더러운 월급은 안 받겠다면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조가 뭐라고 하냐? 야, 너네 전직 관리 내가 싫다고? 그럼 나도 너네가 싫어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현직 관리에게만 월급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직전법. 그리고 이제 이 직전법을 실시하면서 관리들이 부패하게 된다고 했어요. 왜? 아니 관리가
지금 현직에 있을 때는 월급을 주는데 은퇴하고 나면은 생활을 보장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얘들이 현직에 있을 때 부정부패를 통해서 노후를 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패하는 관리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얘들이 수조권을 과다 행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관수관급제라는 제도가 성종 때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것조차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4대 사화기 때 있죠. 4대 사화기 때 을사사화 명종 때 가면은 직전법이 폐지되는 거예요. 직전법 폐지란 말이 뭘 의미하냐면 수조권 제도 자체가 소멸되고 폐지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갖다 전면적 녹봉제 실시 이렇게도 이제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근대 있죠. 제도사의 이제 첫 번째 주인공인 수조권이 이제 소멸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인공으로 또 오르는 게 바로 이제 조세공납력이에요.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직접 세금을 거두던 요 수조권이라는 개념이 소멸해 버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직접 국가에 이제 세금을 갖다 내는 이 관계가 강화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조세공납력이 다시 조선시대 가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 조세공납력과 관련해서는 있죠. 여러분 조선 전후기의 5대 개혁법을 갖다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고 이것들을 갖다 구별할 줄 알면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조세와 관련해서는 조선 전기 때 세종의 공법이라는 개혁법이 나왔고요. 과전법의 답험 손실이라는 제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종이 공법이라는 법을 갖다 만들게 돼요. 근데 이제 공법이라는 법도 있죠. 관리들이 부패를 하면서 공정하게 안 거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선 후기에 그 인조 때 있지 않습니까? 1결당 4두로 구종시키는 영정법이라는 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납은 있죠. 다른 조세와 역은 2개의 개혁법들이 등장하는데 공납은 개혁법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 훌륭한 개혁법이 나와서 이게 대부분의 공납과 관련된 문제를 갖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조선 전기 때 박납의 폐단이라는 게 백성들을 어마무지하게 괴롭혔거든요. 그 박납의 폐단을 깔끔하게 해결하고 있죠. 그 밖에 그 공납의 전세와 그리고 이제 상품 화폐 경제 발달이라는 있죠. 그 밖에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갖다 많이 나왔던 아주 훌륭한 개혁법이 이제 대동법이요. 요 5개 법 중에 가장 높이 평가받는 법입니다. 그게 이제 공납에 있어서 대동법 A급입니다. A급.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도 개혁법이 2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개혁법이 영조 때 균역법이에요. 영조 때 균역법. 영조 때 균역법은 단순히 있죠. 군포, 원래 군포의 부담을 갖다 1년에 2필을 부담해야 되는데 1필로 줄여주는 세금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제도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균역법 자체가 군포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백성들이 군포 때문에 되게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군포 문제를 갖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개혁법이 이제 흥선대원군 할아버지 때 우리 개항기 때 배웠고요. 개항기 때 흥선대원군 할아버지가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게 되는데 그 제도가 바로 호포제예요. 이 균역법이 절반으로 줄여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 부담스러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군포는 있지 않습니까? 양반들은 부담은 안 하고 양인들만 부담을 하게 되는데 조선 오게 되면 양인들 숫자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가에서는 세수를 갖다가 충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있죠. 이제는 양인뿐 아니라 양반들한테도 군포를 갖다 부담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호 기준으로 군포를 부과한다 해서 호포제 이렇게 부릅니다. 요 5개의 개혁법을 갖다 여러분들 구별할 줄 아시고 있죠. 구별할 줄 알면 요 파트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생활과 관련해서 경제생활은 뭐 농업이라든지 상공업 그리고 이제 대외 무역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죠. 먼저 이제 농업과 관련해서는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암기예요. 암기. 그러니까 뭐 주요 이제 밭농사, 논농사 기법들 그리고 주요 그 저서들 있지 않습니까? 농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시대 때 등장했는지를 갖다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할 줄 아시면 농업과 관련된 문제 다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상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제 상업의 이제 발달상들을 갖다 각 시대별로 이제 구별해 주시면 되고 아주 이제 특징적 포인트가 뭐냐면 조선 전후기가 엄청 다르다는 거예요. 엄청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상업을 갖다 국가에서 통제하려는 성향들이 강해요. 전근대는. 근데 이제 조선 후기 가면 있죠. 상업의
그 상품 화폐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팽창하면서 있죠. 국가가 민간에 대한 상업에 대한 상공업에 대한 통제권을 갖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상업도 그렇고 공업도 그렇고 수공업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민간 영역이 조선 후기 가면 아주 활발해지는 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를 갖다 이제 조선 후기의 징표로서 그래서 이제 조선 경제는 있죠. 조선 전기와 후기가 어마무지하게 다르기 때문에 고려랑 달리 조선 전후기를 구별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등장해요. 농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교육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의 방향성을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선진 문물과 사치품 같은 거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후진국에서는 그에 대한 대가로 특산품이라든지 금, 은, 옷감 같은 화폐 가치를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진다 해서 각 시대별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변에 어떤 국가와 어떤 교육 물품이 오갔는가, 그리고 이제 각 시대별로 주요 항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신라 같은 경우는 뭐 당항성이라든지 울산항 같은 거 있고 있죠. 고려 같은 경우는 예성강, 병량도가 있어요. 이런 이제 주요 항구들이 있는 경우는 시대랑 결합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경제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